일부를 보고 제가 북쪽을 보고 들어오게 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이나 90년대 드라마 줄 알아요. 변호사로서는 제 워너비예요. 워너비라고 하니까 갑자기 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코미카도 같은 변호사가 현실에 있을 수 있다 없다. 갖고서 얘기를 네, 영화를 읽는 새로운 시각, 변호사들의 시선으로 읽어보는 색다른 영화 리뷰, 고소한 영화 읽기의 라이너입니다. 고소한 영화 읽기의 어떤 전통의 조합, 네, 근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조합이죠. 서열대로 인사를 하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그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도 댓글을 좀 보기 시작했거든요. 최종환 변호사가 댓글을 늘 열심히 본다고 얘기를 해서 요새 인기가 좀 많아지시면서 악플도 좀 늘으셨더라고요. 네. 좀 센 악플도 있더라고요. 고소를 했어야 돼요. 아니, 헤어스타일에 또 변화를.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에요. 긴 머리도 잘 어울리셨어요. 제 친구 2명이 그 소개시켜달라고. 기혼인 줄 모르시고. 소개해주세요. 우리들의 에이마스, 사슬을 끊는 자, 한국 영화의 법률 고문을 자처하신 분이시죠? 저는 잘 못 지냈고요. 월화수 휴가 갔다 왔는데 아기를 데리고 홍천 갔다 왔어요. 제 아기 일부러 퇴근을 늦게 하신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버지도 준비하는 것 같아요. 갑자기 효로 신과 함께의 영향인가요? 아, 호심이. 뷰가 좀 잘 나오더라고요. 기분이 좋던데요. 네, 지금 고소한 영화 읽기가 네네. 이제 팬층이 생겨서 처음에는 좀 휘청휘청했었는데 일단 무조건 보시는 분들이 생겨났다. 너무 감사하네요. 제가 댓글 중에 항상 각 회차마다 꼭 보이는 댓글이 있어요. 왜 영화를 항상 까기만 하냐. 대체적으로 저희의 주된 그 영화 초이스는 다 한국 법정 영화잖아요. 근데 한국 법정 영화 중에 그렇게 마냥 저희가 좋게만 볼 수 있는 영화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사실 까는 게 재밌잖아요. 이 두 분과 함께 진행할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드라마입니다. 이걸 꼭 다뤄주세요 라고 나왔었던 드라마이기도 해요. 돈만 주면 무죄도 유죄로 만들 수 있다 라고 자부하는 인물입니다. 일본 드라마 사상 최강의 변호사로 불리는 인물이죠. 바로 지금 만나보시죠. 미키 사무소의 신입 변호사 마유즈미 마치코는 국선 변호를 맡은 살인사건을 두고 고뇌하고 있습니다. 이때 미키의 비서 사와치는 미키와 다투고 나간 무패의 변호사 코미카도 켄스케를 소개해주죠. 돈만 주면 유죄를 무죄로 바꿔준다는 코미카도. 어딘가에 누군가가 억울하게 죽던 알 바 아니고 돈부터 가져오라는 태도를 보이는 인물입니다. 마유즈미는 약속한 돈을 준비하고 코미카도는 오랜만에 세상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작품은 일본의 드라마 리갈 하이라는 작품입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리갈 하이의 코미카도 켄스케를 실제 변호사분들이 평하는 걸 보고 싶다고 하셨죠. 저 역시 이걸 어떻게 다뤄야 하나를 놓고 오래 고민했습니다. 리갈 하이라는 드라마는 시즌 1과 시즌 2에 걸쳐서 21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TV 스페셜까지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에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에피소드를 추격해서 변호사님들께 보여드렸습니다. 하나는 드라마의 첫 에피소드입니다. 코미카도가 마유즈미와 만나서 살인 용의자를 변호하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여기에서 코미카도와 마유즈미는 서로 다른 가치관을 드러냅니다. 한 청년이 아르바이트하는 곳에 점장을 찌른 사건인데 자백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경찰에 과한 추궁이 있었고 알리바이가 모호하며 흉기에는 지문이 묻어 있다는 것이 결정적이죠. 코미카도는 이 사건을 엎어버리기 위해 알리바이를 조작하고 증인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다른 하나는 시즌 1 최고의 에피소드인 키누미 마을 에피소드입니다. 센바 화학이라는 대기업이 키누미 마을에 공장을 지었는데 키누미 마을의 주민들이 자주 암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센바 화학의 화학 물질이 주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가를 두고 코미카도는 역대 가장 힘든 싸움을 해나가야 합니다. 여기에서 코미카도가 펼친 투쟁에 대한 연설이 인상적이죠. 또 사건의 마무리가 법정에서의 통쾌한 승리가 아닌 합의였다는 점도 신선했습니다.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 일본 드라마입니다만 대중문화가 무너지고 영화와 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일본에서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작품입니다.
특히 법을 다루는 드라마는 만들기 어려운 만큼 리갈 하이는 뛰어난 완성도를 지녔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자와 나오키 등의 드라마로 알려진 사카이 마사토의 열연이 빛난 드라마이기도 하죠. 생소한 일본 드라마이기 때문에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 고소한 영화 읽기 최강의 변호사 코미카도 켄스케 편 시작합니다. 앞에서 안내가 나갔지만 이 두 분 변호사님께서는 제가 보여드린 몇 개의 에피소드만 봤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드라마를 어떻게 보셨는지. 일부를 보고 제가 북쪽을 보고 지원을 했습니다. 라이너님이 사시는 곳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박 팀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2000년대 초반이나 90년대 드라마인 줄 알았거든요. 약간 캐릭터들이 너무 독특해서 좀 그냥 일본스럽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남자 주인공이 또 계속 보니까 좀 잘생긴 것 같더라고요. 마유주미 변호사. 네, 마유주미. 이러면서 훨씬 예쁜 것 같은데라는 생각도 하고. 마유주미 역할의 배우가 이제 아라가키 유이라고 그래서 이제 물 건너에서는 최고의 여배우, 청춘 스타로 유명한 인물이죠. 근데 그 드라마에서 보면은 비서 역할 하시는 분한테 굉장히 매력도가 떨어지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는 좀 공감도 안 됐던 것 같고. 오늘 얘기가 나올 거는 바로 코미카도 켄스케라는 인물에 대한 평가입니다. 또 이제 무패를 자랑하는 이런 변호사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두 분이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해요. 일단 인간으로서는 뭐 조직 생활에 적합한 사람인 것 같진 않아요. 네. 변호사로서는 제 워너비예요. 워너비다. 저는 제가 지향하는 변호사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렇죠? 군더더기가 없어요. 저희는 돈을 받고 의뢰하는 사건을 최선의 결과를 내는 그런 직업이거든요. 그거 외에 나머지는 다 사치고 군더더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 주인공은 딱 그렇게 해요.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이 사람은 이 직업을 수행하면서 스트레스가 없거든요. 최 변호사가 워너비라고 하니까 갑자기 뭘 이해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일단 인간으로서는 빵점인 것 같습니다. 여자 회 변호사한테 옷자 달이라 계속 성희롱 하는 것도 저는 너무 불편했고요. 真面目な青年のかけがえのない人生がしよっといい加減にしてくれないか彼女が気分を害する電車の君がね思い出したよその下品な会話だね 성희롱. 알준미 변호사가 항세요서 같은 거를 쌓았는데 でこれは私が集めた過去の判例これはなんだコース収書です違うゴミだ目が腐る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면 위험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한 게 본인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정말 사건과 불필요한 그 불륜 사진 막 찍어서 막 갖다가 은근 협박하고 이런 짓을 하잖아요. 네. 이게 과연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짓인가? 박 팀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두 가지를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네네. 항소 이유서를 쓰레기라고 찢어버린 부분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셨는데 팀장님 지금은 가같은 팀장님이시지만 예전에 저희 팀의 팀장님이신 적이 있어요. 제가 오기 전에 우리 어서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들어서 알고 있는데 하고 얘기하고 찢어버리진 않죠, 내가. 제가 다 말씀드릴까요? 누가 무슨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진짜 자, 일단 첫 화 이야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미키가 이 코미카도를 궁지에 몰기 위해서 그건 미키가 한 건 아니고 그 비서는 약간 싸우는 남자를 보면 흥분하는 타입이에요. 진짜 그런 컨셉이에요. 네, 그런 컨셉이에요. 딸기 먹는 거 너무 싫지 않아요? 일본하고 대한민국의 그 법 체계는 그 근간을 공유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민법하고 이제 형법, 형사법이 그렇기 때문에 되게 유사한 부분이 많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하고 가장 그 재판 양상을 보이고 있는 나라가 그 일본이거든요. 경부를 이제 증인 신문한 장면이 있었는데 密室を作り出し恫喝と暴力によって被告人に自白を強要させ何がわかるんだよなんですって貸方の権利だろそんなぬるいこと言ってたら押しかけられるかなんで犯人だと決めつけたんですねああいう女の腐ったようなやってるに決まってるんだ根拠を示してください意味がわかるんだよ以上です 저는 그거 어필군면 따라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쵸. 왜냐면 이 경부가 계속해서 얘기를 듣다가 네. 흥분해서 자기도 모르게 얘기를 딱 내뱉는. 아무튼 코미카도는 그 옆 건물의 그 신축 그 현장 때문에 소음 발생하는 거를 들어서 이제 지적을 했고, 그 마요주미는 그 블로그 게시일자가 그 실제 그 경험한 날과 다르다는 거, 이거 지적해가지고 이제 재판에 항방을 바꿨는데, 이거는 되게 그럴싸한 내용으로 잘 구성한 것 같아요. 예. 박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너무 비상식적인 것 같아요. 일본의 현실이 어떤지는 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뭐 미담을 모으고 뭐 악담을 모으고 뭐 언론과 인권단 이거를 보고
어느 정도 이제 일본 내에서는 공감도가 있었다면 우리나라보다는 좀 여론에 의해서 많이 좌지우지되는 부분이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마유주미가 본인 돈 3억이죠. 한국 돈으로 3천에 네, 갖다 네. 줘요. 그것도 너무 약간 무리수 설정인 것 같고. 저는 이 사건은 코미카도가 잘했다기보다는 약간 검찰이 무능력했던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든 게요. 시칼에 남은 지문을 이게 왜 남았는지 설명하는 과정을 보면 코미카도가 뭐 집에 자주 가서 요리도 했죠? 막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거든요. 며칠 전, 일주 전에 가 있는 지문이 남아있지 않거든요. 이 알리마이도 입증이 된 게 아니거든요. 이 부분도 사실 블로그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그 증인도 사실 잘 기억을 못하는 게 밝혀졌잖아요. 그렇죠. 네. 뭔가 CCTV 확보라든지 뭔가 다른 방법으로 좀 더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걸 입증함으로써 반론을 할 수 있었던 검찰 측의 그런 노력이 있었어야 됐는데 좀 조목조목 반박을 하셨는데요. 근데 이거는 그냥 드라마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이게 재미없어. 뭐 검찰이 무능했다는 부분은 저도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그럴싸하네요. 첫 번째 토론이 있었습니다. 둘이 처음 만났을 때 했던 토론인데, 이 지하철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도덕의 강요예요. 그게 도덕적으로는 뭐 맞는 말일 수 있어도 이렇게 사람들 많은데 그렇게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이제 큰 소리로 그거를 얘기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 사실 노인분도 괜찮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노인분이 괜찮다 그러는데. 괜찮다고 하는데 전 여기서는 그 코미카도가 반박은 되게 잘했다고 생각해요. こちらの方に席を譲って差し上げたらいかがですかと。なんでこちらの方はお年を召してらっしゃいます。私若いから体力がありお年を召してるから体力がないと一様に断じてしまっていいものでしょうか。例えば私は年齢が38だがあなたは私が重度の心臓病を患っている可能性を少しでも考慮しましたか。患ってらっしゃるんですか。いいえ 토론이라기보다는 마이주미가 한 방 먹고 본인이 몇 날 며칠 고민해서 나중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죠. 네, 한참 있다가. 그때만 一つ言い忘れていたことがありました。先生はやはり譲るべきでした。はたとえあの方が断ったとしてもその手続きこそが重要なんです。暗黙のルールとされている手順を踏むことそのものがマナーなんです。反論はありますか。いや合格だ。あの場で言えていたらね。 그때 말하지 못했으면은 이거는 의미가 그러니까. 없단 말 하잖아요. 정확하죠. 그렇죠. 네. 그게 맞는 말이에요. 이 마유즈미와 코미카도의 마지막 대화가 되게 중요한데, 怖くなったか。自分が殺人犯を野に放ってしまったのではないかと。先生は彼がやったと思ってたんですか。どっちでもいい。やっていようがやっていまいがそんなのは私に関係ないし何の興味もない。検察の証拠は不十分だった。だから彼は無罪になった。それが法でもだとすると真実は。だ。うぬぼれるな。我々は神ではない。ただの弁護士だ。真実が何かなんて分かるはずがない。私たちは何を信じればいいんですか。自分で探せ。 저는 그냥 핵공감이고요. 변호사는 이제 정당한 보수를 지급받고 네. 그거에 따라 의뢰한 내용에 대해서 이 일을 처리하는 그런 역할인데 여기다가 정의라는 거 어떤 그런 또 프레임을 씌우면은 아예 이 직업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형사는 모르겠는데 민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거 공격하는 당사자가 있으면은 그걸 방어하는 당사자가 있는데 둘 다 변호사가 이제 대리인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럼 그때 어느 한쪽이 정의고 어느 한쪽은 정의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코미카도 말이 그거죠.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검찰은 검찰의 충분한 증거를 제시라든지 이런 거 하지 못해 허점을 보였고 나는 그 허점을 파고들어서 이겼다. 그걸로 끝이다. 라고 말하는 게 코미카도잖아요. 코미카도처럼 하시겠네요. 당연하죠. 근데 마이주미는 믿었잖아요. 결백하다고요. 그래서 별명이 아침 드라마입니다. 아침 자, 이번에 드라마의 하이라이트 키누미 마을 재판 한번 보겠습니다. 코미카도랑 마유즈미가 이제 대기업, 여기서는 센바화학이라고 되는데 거기에 어떤 환경 오염에 맞선 재판이었습니다. 네, 곽 팀장님 이거 어떻게 보셨나요? 키누미 마을 에피소드.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근데 어쨌든 대기업을 상대로 싸우는 거는 힘든 건 마찬가지구나 라는 생각도 좀. 힘든 이유가 어떤 걸까요? 이게 사실 기술적인 부분 여기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뭐 맞아요. 유해물질이냐 아니냐 그런 거를 얼마나 이제 설득력이 있는 그런 권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얼마나 제출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관건이 있을 수 있고 또 대기업은 아무래도 본인들의 그 불리한 것들을 이제 자꾸 제출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 코미카도가 아무리 뛰어난 변호사라 그래도 헬무트 38이 정말 이게
어떤 물질인지에 대해서는 이 사람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서가 근데 왜 그 미키 변호사를 따라다니나요? 돈을 많이 줘서 딸기를 줘서? 비서가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그러다 남자랑 역시 여자랑 보이는 게 다르군요. 마이주미가 훨씬 예쁜데 왜 사와치 이렇게 매력적으로 그리는지 이해가 1도 안 됐다. 라인더님은 누가 근데 리갈하이에서는 사와치가 더 매력적이지 않나? 더 인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좀 매력적인 모습을 네, 갑자기 이 코미카도가 원래 이 기업 쪽에서 이 옛날에 그 미키랑 같은 회사에 있을 때 이 기업을 대리해가지고 이 촌장을 어떻게 해가지고 이 공장이 세워지게끔 하는 그 뭔가 그 롤을 수행했던 것 같아요. 이게 컨플릭트 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본 그 변호사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 이걸 정확히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일방을 대리해가지고 소송을 진행했을 때 그 상대방이 의뢰하는 사건 맡으면 안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쌍방이 동의해주면 가능합니다. 변호사로서 좀 약간 좀 지양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부분인데 그리고 일단 이거는 환경소송이에요. 이 피해 주민들이 그 입증해야 되는 부분이 여전히 많은데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소송이 만약에 중간에 화해로 안 끝나고 그 끝까지 만약 갔으면은 기업이 이겼겠죠. 네, 완승하는 건 쉽지 않지 않았을까. 네. 여기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미키 변호사가 짚긴 하는데 입증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헬무터 38이 마을에 스며들고 있다. 그리고 이 스며드는 것이 맞다면 이 물질이 유해하다. 이게 가장 큰 줄기가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미키 변호사가 헬무터 38이 물론 마을에 스며들고 있는지 여부가 입증되기 전이지만 그 주변 공장, 이 공장도 있고 이 공장도 있고 이 공장도 있는데 여기서 뭐 바람에 따라서 유해 물질이 날라올 수도 있는 건데 이것 때문에 단정 지을 수 없다 뭐 이런 이제 변론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만 변론을 하고 그렇다면은 공장에 보다 가까운 마을에서는 그럼 이런 비슷한 증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전혀 변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그냥 그 공장이 있다. 저는 그 헬무트 38의 유해성을 입증하는데도 실패했다고 봅니다. 게임 시간을 뭐 게임을 하던 말도 무슨 상관이죠? あなたはこの分野の第一人者とのことですが、オンラインゲームムー大陸の冒険で勇者町村というプレイヤーはあなたのことですか？経験値3650のハイスコアでプレイヤー仲間から神と崇拝されている。週20時間何に費やしてるんです？いやー最近ちょっとハマってるだけでハマってるんですよ。最近ハマってるんですよね。以上です。 권위자가 게임도 하고 연구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맞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와우를 했지만 최고의 변호사인 것처럼. 여기서 저는 마유주미가 그 본인이 직접 본인을 생체 실험하잖아요. 코미카도도 무모한 게 그 땅 파고 구착 비용을 다 본인 돈으로 되잖아요. 의뢰인한테 받아서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 소송 같은 경우에도 이 마을 주민들은 이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안 돼요. 소송을 담당한 변호사가 만약에 여력이 있다면은 이거를 자기가 먼저 선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소송에서 이길 경우에 그거를 환급받는. 근데 무리하죠. 좀 무리하게 진행하죠. 왜냐면 30%잖아요. 성공 보수가요. 그렇죠. 50억이 30%면 10억인데 제가 봤을 때 그 코미카도 집 담보 잡히고 더 많이 쓴 거 같거든요. 그게 코미카도라는 캐릭터의 또 그게 매력인가요? 매력이 아닌가. 어떠시겠어요? 되시겠어요? 친구한테 돈도 못 빌려주시고. 근데 저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게 막강한 자금력을 자랑하는 우리 사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대표님 꼭 보셔야 되는데 이 부분.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이제 연설이었어요. 이제 투쟁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 싸운다는 것은 이런 의미다. 라고 설명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의뢰인의 만족이 이루어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어떤 사건이든 간에. 이분들 중에는 가끔씩 지쳐가지고 이제 그만하자. 그래가지고 약간 만약에 실력 있는 변호사가 재반 사정을 모두 고려해가지고 거둘 수 있는 어떤 그 성과의 최대치가 딱 보여요. 충분히 설명을 해가지고 이 모든 걸 다 이해시킨 다음에 설득을 한번 해본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답이 나왔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납득시키는 과정은 반드시 한번 거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미카도 같은 경우에는 그 과정을 거쳤고 결국에는 설득을 시킨 것 같아요. 상대의 성의는 돈으로 표현되는 거다. 그것도 구체적인 액수. ゴミくず扱いされているのを分かっているのになぜ納得しようとしてるんです。誰にも責任を取らせず、見たくないものを見ず、みんな仲良しで暮らしていけば楽でしょう。しかしもし誇りある生き方を取り戻したいのなら、見たくない現実を見なければならない。深い傷を負う覚悟で前に進まなければならない。戦うということはそういうことだ。愚痴なら墓場で言えばいい。金が全てではない。金なんですよ。あなた方が相手に一矢報い、育児を見せつける方法は奪われたものと踏みにじられた尊厳にふさわしい対価を勝ち取ることだけなんだ。それ以外にないんだ。
저는 민사소송에 있어가지고는 돈밖에 없어요. 진정한 사과 뭐 이런 거 필요 없거든요 사실. 뭐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잘못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런 거 다 나중에 후회하세요. 왜 그때 좀 더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지 못했을까? 나중에 다 후회하세요. 이상한 마인드가 아니라 돈으로 사람이 위로받을 수 있는 분도 굉장히 큰 거거든요. 진심 어린 사과가 얼마나 진심인지 확인할 길도 없고. 그리고 결말은 항상 코미디다라고 끝나요. 언제나 현실은 코미디다. 드라마 보면서 그런 거를 하나도 못 느꼈어요. 못 느꼈다. 그런 심오한 메시지가 있었다면 덜 재미없게 봤을 것 같아요. 아마 이거 전체를 안 보셔서 법치주의를 그렸다기보다 약간 변호사들이 어떤 편법을 쓰면 사건이 일어나는 걸 보여주고. 코미카도 같은 변호사가 현실에 있을 수 있다 없다. 갖고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옆을 가리키고 있는데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있죠. 네. 무패 변호사는 말이 안 된다. 변호사들의 세계는 놀랍네요. 마유주민 같은 변호사는 없을 것 같아요. 아 그건 좀 심했어요. 아침 드라마는 없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리갈 하이는 워낙 많은 에피소드가 있어서 제가 임의적으로 선택한 에피소드만 얘기를 해봤는데요. 혹시라도 이 에피소드는 정말 듣고 싶다 하는 게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언젠가 우리가 다룰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미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